예, 이플람 교대 2회차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지난번에 설명한 거 잘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흐름. 자, 교직에 관련된 초등교육과와 이제 교대 쪽이 학생 수가 좀 뭐 앞으로 취학 연령이나 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뭐 앞으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향후에 임용이 된 뒤에는 안정적인 교사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교대 인기는 어쨌든 과거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주로 인문계 학생들 그리고 자연계 쪽에서는 교대 희망자가 적죠. 인문계보다. 하지만 정시 쪽에서는 자연계 쪽 지원자도 제법 많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수학에서 미적 기하 학생들이 확통하는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좀 더 높게 나온 걸 감안한다면 지원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가산점 그때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과 전형이 많이 줄어들었고 종합 전형은 여전하다. 그리고 정시 인원은 제법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교과 전형이 감소하면서 내신만 강한 학생들 중에는 일부는 되게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죠. 면접 날짜들이 주로 수능 끝나고 바로 임박해서 있거나 그 다음 주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교대는 중복 지원도 각오하고 써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2개, 3개씩 쓰는데 가급적 근거리여야 되지만 교대는 지방 쪽 교대들과 서울 쪽 그리고 지방과 지방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써놓고 둘 다 되면은 고민하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되라 이런 식의 심정에서 2개 정도나 3개 정도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중복 지원이 빈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나 수시에서 교대 쪽 관련된 학생들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부 서울대나 고려대 사범대와 겹쳐 쓰기도 해요. 서울대 교육학과나 연세대 교육학과의 경쟁력이 높은 건 주로 교대 학생들과 중첩돼 있고 교직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육학과를 쓰는데 교육학과는 어떤 교육적인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 쪽 관련된 일을 하기보다 교육 행정 관료를 양성하는 쪽으로 가 있고 정책 개발 쪽이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르죠. 하지만 쓰는 학생들은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대는 중복 지원도 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히 이제 과거부터 진행돼 왔는데 올해는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했죠. 그 자소서 폐지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학생부의 영향이 훨씬 커지고 면접의 중요성도 커졌다. 하지만 춘천교대처럼 면접을 없앤 학교도 있어서 서류의 전형에 영향력이 커진 학교들도 있고 정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교과 전형에 교과 내신을 많이 없앴죠. 그래서 수능 100% 그리고 면접 또는 수능과 면접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로 정해져 있다. 1단계 수능, 2단계는 수능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진행도 한다고 했죠. 자,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좀 크게 변한 편이에요, 교대. 그런 거 잘 기억하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아주 깊게 들어가서 딥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양을 하려고 그랬죠. 자, 교대 여신입니다. 그죠? 다양한 걸 모두 다 한다. 자, 교대들 2부에서는 입학 결과와 정시, 수시의 수시 정시의 입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교인교대 교직 적성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모집 인원 247명, 전년보다 77명 줄었습니다. 이 정시로 가거나 추천 전형이 생겼죠. 추천 전형이 70명이니까 이 인원이 간 거죠. 자,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 평균입니다. 1.0에서 1.49, 1.5에서 1.99, 2.0. 자,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경인교대가 원래 일반고가 대다수였는데 2등급 후반대, 3등급 초에 일반고와 광역자사고, 전국자사고, 그리고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학생들도 뽑혔다라고 봐야 돼요. 일반고인데 3등급 넘는 학생이 붙기에는 쉽진 않은 구조죠. 자, 2020년도에도 이 앞쪽에 내신이 2등급 이내 애들이 거의 대다수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좀 분산됐다라고 보면 돼요. 충원 합격은 134명인데 경인교대나 뭐 일부 교원대로도 갔고 그리고 서울대나 그 다음에 연대고대 쪽에 사범대로 합격을 해서 빠진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주교대 교직 적성 인재 전형 자,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 이 공주교대는 이 전형은 이제 생겼고 인원이 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 전형은 100명에서 21명 줄었다. 자, 성비가 한쪽 성비가 60이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겠죠. 자, 남자는 1.87, 여자는 1.66이고
자, 그 다음에 대구교대 참스승, 유명한 전형이죠, 이것도. 최종 등록자 평균이, 2등급 이내에 대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등록자가 요거밖에 안 돼? 추합이 많다는 얘기예요, 추합이. 충원이 많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최종 등록자 평균이 1.6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서울교대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 1.52 이렇게 됐죠. 전체적으로는 최저 기준이 이렇게 높을 때는 최저 기준 충족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등록자 평균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건 추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보다는 더 높은 학생들이 지원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전형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대 입결 분포입니다. 서울 경인교대, 교원대, 학종 일반고 기준으로 1.2에서 2.0 사이가 대다수고요. 교직 관련 다양한 활동과 교과 성비에 받쳐줘야 되고요. 이화여대 서울교대 추천, 아까는 좀 이상한데 원래 서울교대 추천은 1.3 정도를 넘어서면 잘 안 해주죠. 그리고 경인교 추천 전형, 올해 생겼죠, 학종 이런 전형들은 1.3등급 이내 학생들이 대다수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공주교와 진주교의 학종은 2점 중반까지, 즉 공주교, 대구교, 광주교 이런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2점대 중반까지 합격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주교, 제주교, 진주, 청주, 춘천, 교원대 이렇게 다 돼 있죠. 자, 교원대는 좀 높죠. 평균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건 평균, 최종 등록자 평균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합이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분명히 낮은 학생들이 합격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춘천교대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등급 초중반까지는 붙는다. 하지만 더 내려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예를 들면 이게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고 교직적성 있는 공주교대의 작년 입결입니다. 공주교대 1단계 성적에서 수시 최저 등급이 2.17이고 그죠? 최종 등록자를 보면은 내신 등급이 21세기 이거는 이제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밑에 21세기 교직 적성자는 진주교대예요. 진주교대의 최종 합격자의 내신 최저 2.21 그리고 평균은 1.99 정도 된다. 2등급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한 2등급 초 정도까지가 합격자의 평균점 마지노선 정도, 2등급 중반 정도 넘어가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결과는 여기에 보면 이 합격자의 평균적인 성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배치 누백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아니더라도 인문계열을 응시한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 줄을 세우냐면 국수, 영탐으로 합산, 탐구 두 과목으로 그 줄을 세웠을 때 교원대의 합격자의 85%, 최종 85%는 4.8% 정도 된다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교원대가 원래 작년에 나군이었고 올해는 가군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경인교대 5.3, 그 다음에 공주교 11.3. 자, 대교협의 70%보다 많이 차이 나죠. 공주교 같은 경우 7.3에서 11.3 된 거는 요 사이에 학생들이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죠. 즉 경쟁률이 낮고 합격한 뒤에 충원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최초합은 이렇게 낮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 돼요. 과거 2020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성적대가 좀 많이 내려간 걸로 보는데 이 가계 합격이 70%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비슷비슷하게 형성되죠. 하지만 7%, 6%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인문계열로는 7%, 6%면 세종대, 성신여대,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정도 성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나 성신여대급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뭐 이 정도 학교들, 숭실대 뭐 이런 학교들과 비슷한 지방 교대의 합격선이다. 원래 5% 이내로 들어와서 경인교와 교원대 이런 학교들이 건국대, 동국대랑 성적이 비슷하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는 70%가 4.1, 근데 이제 85%는 5.3이다 이렇게 되고 전주교, 제주교, 진주, 청주, 춘천은 작년에 좀 낮아졌죠.
자, 이런 데는 이제 지원 학생들이 줄으면은 컷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시 쪽에 길이 좀 많죠. 그럼 10%, 11%, 13% 정도는 어디냐? 그러면 이거는 단국대, 카톨릭, 광운대 이런 학교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도 초등교육과 입시 핵심 정리입니다. 교과 전형이 거의 소멸됐고요. 검정고시 및 일반고 내신 우위가 약해졌다. 인문계열 교과 내신도 약화돼서 자사 특목고 합격자 증가 예상된다.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경인교육 사례를 봐도. 자, 2번 대다수 학교 자소서 폐지로 인하여 학생부 내신과 활동이 중요해졌다. 집단 토론, 특이 면접 등이 개인 면접으로 전환된 추세다. 면접이 좀 쉬워지는 거죠. 3번 정시 모집은 단계별 전형을 취하고 면접에 따라 당락이 뒤집힐 수 있다. 사탐 응시 그룹의 수학 성적이 변수고 교과 반영 폐지로 면접 영역이 강화됐다. 자, 코로나 변수인데요. 최저 없는 전형이 많이 몰릴 수 있다. 자연계가 얼마나 관심이 갈 것인지도 봐야 돼요. 수능에서 인문계 같은 경우 최저가 없는 경인교대 전형 같은 거에 몰릴 수 있죠. 자, 이런 점들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밴드예요. 성남, 용인, 수원, 광주, 수다방 밴드인데요. 이 밴드 가입하시면 자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교대에 약간 중간에 버벅대는 점도 있었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교대에 대한 설명들이 전반부의 설명 듣고 입시 결과 보면 조금씩 낮아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권에 있는 정도의 인서울 정도의 대학의 수시와 정시 결과, 특히 수시는 좀 더 높죠. 지방 쪽에서 교대 생각하고 교대에 매진해 왔던 학생들 중에 내신 좋은 학생들은 교대를 씁니다. 정시는 좀 낮죠. 그런 점들 이용하면서 자기가 교대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수능이 좀 나오는 자연계 학생과 인문계 학생들은 정시까지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내신이 좋은데 수능 영향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점들 잘 정리하고 교대에 대해 매진하고요.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영향력 갖고 지원을 하면 되고, 그리고 면접이 단순화되면서 개인 면접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면접을 강화해서 한다기보다는 학교의 서류의 반영 방법,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교직 적성을 특히 어느 정도 보는지, 그것이 나의 생기부, 학생부에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지 그런 점들 잘 감안하면서 학교 지원 잘하고, 면접 날짜 겹쳐도 2개씩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간과하지 말고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대 쪽은 어쨌든 경쟁률이 변수가 되니까 경쟁률까지 잘 보고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